안녕하세요. 69세 된 박순자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4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세요. 40년 전 저는 신혼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미국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남편은 기계 설비 기술자였고 저는 한인이 운영하는 작은 화장품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처음엔 퀸즈 플러싱의 작은 렌트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아들 교육비와 내 집 마련을 위해서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남편은 점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퀸즈에 첫 번째 집을 샀어요. 작은 콘도였지만 그때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했어요. 아들은 정말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명문 대학 나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한국계 2세였는데 완전히 미국식으로 자란 아이였어요. 한국 문화나 예의 같은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예 배우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5년 전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이고 아들한테도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뉴저지의 부동산 2채와 꽤 많은 저축을 남겨줬어요. 콘도 하나는 시가 85만 달러 정도 되고 투자용 듀플렉스는 95만 달러 정도 돼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했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집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4베드룸 단독주택이에요. 꽤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배정해준 방이 문제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홈오피스로 쓰던 방을 어머니 방으로 드릴게요. 그 방이 어디냐 하면 차고 옆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하나밖에 없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잘 안 돼서 춥고 여름에는 정말 찜통이었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방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집을 구경시켜주면서 그리고 저기는 창고고 옆방이 시어머니 방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창고의 연장선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나름대로 예의는 지켰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손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손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15세 하나는 12세예요. 어릴 때는 할머니 하면서 따랐는데 커갈수록 저와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은근히 아이들한테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해해라든지 할머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든지. 아이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도 저는 인사도 못 받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손자 생일 파티를 할 때도 저는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어색해할까 바라는 이유로요.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며느리한테 간섭도 안 했고 아이들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도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한테 얘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얘가 원래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라고만 하더라고요. 며느리 편만 들고 저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도 생겼어요. 무릎도 아프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도 없어지고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집에 밴다면서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거 해먹으려면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야 했어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빨래는 따로 하라고 했어요. 세탁기 쓰는 시간도 정해놨어요.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손자들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머니를 이해해 줄 거라고, 언젠가는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제 상황을 보고 많이 걱정해 줬어요. 순자 언니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버텼어요.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했으니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정말 더웠거든요. 에어컨 없는 창고방에서 밤새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집 구경을 하면서 제 방 앞을 지나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기요? 저기는 원래 창고였는데 시어머니가 쓰고 계세요. 당신 방은 차고 옆 창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창고만도 못한 존재구나 싶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런 대접받고 살고 있다고요. 그때부터 진짜 심각하게 다른 선택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하우스에 들어갈까도 생각해보고 아예 혼자 살까도 생각해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들이 출장 간 사이에 둘이 있게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국 가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한국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쫓아내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행 항공편 가격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국의 시니어 정책이나 주거 상황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자산이 있었어요. 뉴저지 부동산 2채를 팔면 한국에서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더 이상 이런 무시와 모욕은 참을 수 없다고요. 먼저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났어요. 제 부동산 상황을 설명하니까 지금 시세로는 180만 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좋아서 빨리 팔릴 거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부동산 매매 절차와 세금 문제, 그리고 한국으로 돈을 이전하는 방법 등을 상담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아들한테는 한참 뒤에 얘기했어요. 이미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난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들, 창고방에서 지낸 5년간의 시간들, 그리고 며느리가 한국 가라고 한 말까지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따지긴 했나 봐요. 그 뒤로 며느리가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이 아닌 건 뻔했어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부동산 매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콘도는 3주 만에 팔렸고 듀플렉스도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총 185만 달러를 받았어요. 세금이나 수수료 제하고 나니까 170만 달러 정도 남더라고요. 그 돈을 한국은행으로 이체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다 도와줘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에 갈 집도 미리 알아봤어요. 서울 근교에 시니어 맞춤형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골라서 전세로 얻어놓았어요. 항공편도 예약했어요. 1등석으로요. 평생 이코노미만 타다가 처음으로 1등석을 예약했어요. 내 돈으로 내 편의를 위해서요. 아들과 며느리가 부동산 매매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서야 제가 진짜 떠날 거라는 걸 실감했나 봐요. 그때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해주고 방도 큰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하고요. 심지어 에어컨도 새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 없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손자들이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당황하더라고요. 큰 손자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정말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도 벌써 15살, 12살이에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를 무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그럴 거예요. 출국 전날 며느리가 정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몰라준 제가 나빴어요 라고 하면서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제 늦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공항까지 배웅 나온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손자들이 우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갔어요.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지난 5년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내린 결정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도착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70세가 다 되어서 새 출발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낫죠. 한국에 가면 먼저 건강부터 챙길 거예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병원도 제대로 다니고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해외에서 돌아온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참여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여행도 하고 싶어요. 젊을 때는 돈 모으느라 아들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이제는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볼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와이프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어른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진짜 효도다. 며느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나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똑같은 대접 받을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사실 아들이 저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한국까지 와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집에서의 제자리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아준 돈이 있어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 계속 그 모욕을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래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의존하면 나중에 목소리 낼 수가 없어요.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중요해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해놓은 덕분에 자산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뉴저지 집값이 계속 올라서 처음 산 가격의 3배가 넘게 받았어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저희 며느리 같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며느리들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지만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답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이유는 없어요. 70세든 80세든 존엄성은 지켜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저만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저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아들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왜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겠지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나이 들어서 며느리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제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를 거예요. 손자들에게는 미안해요. 할머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를 무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잘하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았어서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70세의 새로운 시작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니까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경제적 독립도 꼭 준비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겨요. 저처럼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다른 길을 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에요. 비행기가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손자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게 되길 바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